숨결이 목덜미를 스치듯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낡은 한복점 안, 은은한 실내등 빛이 살갗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뜨겁게 배어나오는 바늘 자국의 떨림이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천의 곡선이 속삭이듯 은혜의 체온을 불러일으켰다. 달콤하게 달아오른 심장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욕망에 부딪혔다. 정교한 자수 한 올 한 올이 밤의 어둠 속에서 관능적인 선율을 그렸다. 숨이 가빠질수록 가까워지는 온기가 숨결을 얽히게 만들었다. 은혜에 떨리는 목소리가 바느실 소리와 교차하며 가슴을 파고들었다. 손놀림이 멈출 때마다 남겨진 여운이 피부를 번지듯 달아올랐다. 방울진 이마에 땀방울이 속삭이듯 떨어지자 심장은 더 빠르게 요동쳤다. 한 땀마다 피어나는 긴장감이 마음 깊은 곳의 관능을 깨웠다. 마지막 실끝이 감길 때 두 사람 사이에 전해진 뜨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예고한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인사동 한옥마을 골목길을 걸으며 낡은 가방 속 이력서를 만졌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침선장 집안의 후손. 그게 민수의 자랑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5살 때 아버지에게 한복 만드는 일이 좋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만 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민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통 바느질 기술은 뛰어났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건 별개의 문제였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야 했습니다. 은혜한복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한옥을 개조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한복이 곱게 걸려있는 쇼윈도가 따뜻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고 하자 자신을 이은혜라고 소개했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혜가 한복 제작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민수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기존 재단사인 김 씨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망가진 한복 저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분 회가변 한복인데 가위질을 잘못했다는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그 한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복원 기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은혜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정말 할 수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시도 잠들지 않았어요. 침선방에서 혼자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전통 기법들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새벽 5시. 마침내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은혜는 그 한복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원래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더한 정교한 자수와 선을 살려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거였어요. 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혜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 현우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혜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가게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일주일 후 장례식이 끝나자 김 씨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며 여기는 이제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떠난 후 민수는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은혜는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득 은혜가 나타났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혜가 미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냐고 했을 때 민수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자신은 여기 남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은혜의 걱정에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한복을 사랑하고 사장님의 한복도 사랑한다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둘만 남은 작은 한복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홀로 침선방에 앉아 바늘과 실을 정리하며 다짐했어요. 이곳을 지켜내겠다고, 은혜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빈 진열장이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가게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이었던 박 여사마저 다른 곳에서 한복을 맞추겠다며 미안해했어요. 은혜의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을 보며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은혜의 떨리는 손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민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그는 가게 안을 훑어보며 씩 웃었어요. 모던한복이라는 대형 체인점 대표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노골적으로 가게 인수 의사를 밝혔어요. 요즘 장사가 어렵다며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은혜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것인지 묻고는 여유롭게 가게를 나갔어요. 그가 떠난 후 은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했지만 은혜의 눈에서는 절망이 비쳤어요. 그날 밤 민수는 새벽까지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급여는 석 달째 못 받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은혜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부의 사진이 SNS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고 다음 날부터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녀의 모습에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바라보는 민수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 일하는 은혜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깜빡 잊은 물건을 가지러 가게에 갔을 때였습니다. 불이 켜진 침선방에서 은혜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현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민수는 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당황하며 깜빡한 물건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은혜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남편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혜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기엔 감사함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민수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은혜의 눈물 지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은혜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수는 은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봄이 왔습니다. 인사동 상가 연합에서 주최하는 봄맞이 한복 전시회가 열렸어요. 은혜는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만든 전통 혼례복이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녀가 기뻐하며 민수의 팔을 잡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불량품이라거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호의 소행이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그의 짓이었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강민호가 압력을 넣은 거였습니다. 은혜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늦게까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혜가 너무 피곤하다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작은 술집에 앉아 은혜는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마시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흐려졌어요. 술에 취한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혼자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고, 현우가 없어진 후로 밤마다 혼자 있으면 무섭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민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은혜는 자신도 여자라며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민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은혜는 나이 같은 건 상관없다며 민수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은혜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은혜가 다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며칠 후 민수의 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나이 많은 과부에게 빠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가 움찔했어요. 은혜가 침선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당장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치며 은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은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민수는 은혜에게 자신도 정말 그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은혜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비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강민호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재미있어지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조선시대의 왕실 혼례복 복원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은혜가 전화를 받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꿈에 그리던 기회였어요. 전화를 끄는 은혜가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은혜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어요. 박물관에서 가져온 고문서와 원본 한복을 보자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 혼례복이었어요. 실과 천이 거의 부서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수는 조용히 고문서를 펼쳤어요. 한자로 빼곡히 쓰인 옛 기록들을 보며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식이 있다며 은혜를 안심시켰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문서를 해석하고 전통 염색법을 연구하고 조선시대 바느질 기법을 되살렸어요. 은혜는 그런 민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강민호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겠다며 개인 가게에서는 무리라고 했어요. 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복원해보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3일 안에 못하면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잠들지 않았어요. 침선방에서 혼자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400년 전 장인의 마음을 따라가며 작업했어요. 은혜는 민수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봤습니다. 이틀째 되던 새벽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완성된 한복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은혜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틀 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호의 지시라고 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떡하냐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며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은혜를 믿어달라며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밤새워 바느질하며 더욱 완벽한 한복을 완성했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한복이 완성됐어요. 박물관 관계자들이 와서 한복을 본 순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원본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민수가 현대적 기법과 전통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였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제박물관 협회에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평가였어요. 그날 밤 은혜와 민수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민수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사장님의 디자인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가 부끄럽게 웃으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어요. 서로가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어요.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호가 사업계에서 완전히 몰락한 거였어요. 불법적인 방해 공작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는 이제 정말 끝났다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왕실 복원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도 한복을 주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 한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이야. 어느 날 텔레비전 기자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젊은 전통 침선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카메라가 민수를 향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저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화제라고 물었을 때 은혜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며 전통을 지키는 멋진 커플이라는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때 민수의 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긴장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하다며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은혜에게 고개를 숙이며 민수를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은혜는 조용히 산책했어요. 은혜가 정말 멀리 왔다고 말했고 민수도 처음엔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멈춰서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소박한 반지를 꺼내며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은혜의 숨이 멈췄어요. 민수는 화려한 결혼식은 못 해드려도 평생 사장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혜가 민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자신이야말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한옥마을 작은 마당에서였어요. 민수와 은혜가 직접 만든 전통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하객들이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했어요. 민수는 은혜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은혜는 전국의 전통 한복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침선장들이 전통 기법을 배우러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민수가 제자들에게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하라며 가르치고 있었어요. 은혜는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서로에게 수고했다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침선방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영원히.